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뭐니 해도 경제적인 부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주식에 투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예금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전략 중에서 김영선 박사의 투자 연구소에서는 부동산이 그래도 으뜸이 아닌가 하면서 저금리 시대에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라. 그래서 주식보다는 또 예금보다는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을 한번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 1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드린 것이 저의 소개와 목차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 풍요롭게 행복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행복한 노후는 연금, 이렇게 해서 제 1탄으로 먼저 보내드렸고요. 오늘 제 2탄에서는 부동산 연금과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에 시간에서 행복한 노후에 여러 가지 연금의 종류도 말씀을 드리고요. 4단계 은퇴 생활도 말씀드렸고, 행복한 은퇴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2탄에서는 부동산연금, 부동산연금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연금 중에서 첫 번째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인데, 이 주택연금은 우리 모기지라는 말을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데, 이 주택연금은 영모기지야. 쉽게 말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대출이자 상환이 없고 주택으로 상환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주택연금의 도입 배경에는 집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고령층에게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해서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주택연금 가입 조건, 자, 이런 것은 뭐 자세하게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는 정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시가가 9억 원 이하이면서 실제 거주를 하고 선순위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된 경우 가입과 동시에 선순위를 말소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입 당시 1주택 보유자야 되겠고, 주택의 가격은 한국감정원 및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주택연금이 그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 도대체 뭐냐?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에게 거주와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의 중단 위험이 없고,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저금리면서 가입에 필요한 초기 비용이 저렴하다. 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또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 주택연금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에는 종신지급 방식, 혼합 방식 또는 우리가 종신지급 방식과 정액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부 시행 부동산 연금 중에 주택연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또는 주택연금공사에 가시면은 이런 내용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내용은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연금의 효과가 무엇일까? 고령자의 복지 향상과 노후의 소득을 보존수단, 또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령층의 유동성 증가를 통한 소비 촉진 등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의 향후 과제입니다. 자녀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 자녀들이 반대는 이유는 딱 이거죠. 아까 제가 그 1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식들의
100세 시대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 아파트 가지고 있는 이 주택 9억 이하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벌써부터 따복따복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게 다 자기 차지가 될 텐데 벌써 부모님이 쓰고 있다. 이게 번 아파트가 집이 누구 건데 자녀들이 그만큼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 자식은 그럴지 몰라도 내 자식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천만의 말씀. 아까 1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식이 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연금이 자녀들의 반대에 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우리가 불식시켜야 되겠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 이것을 정부가 시행하는 것을 다 총괄해서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담과 심사를 거쳐서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거. 주택연금 참 좋은 제도입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지금 정부에서 손해를 보면서 주고 있거든요. 손해를 보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입률이 많지는 않다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가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자 주택연금을 말씀드리고 주택연금의 사례입니다. 은퇴자 스스로 생활비를 준다는 건데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김모 씨 5억 5천만 원의 아파트 담보주택 연금을 했는데 평생을 고집해서 장만한 집을 날려버리려고 하느냐? 좀 안다는 사람들이 지인들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안정적인 노후가 먼저라며 선뜻 찬성을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아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69세인 퇴직한 이 김모 씨는 매달 주택연금 195만 원에 국민연금 74만 원, 개인연금, 연금보험 해서 320만 원으로 어느 정도 노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을 해주는 또 사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있고요. 자, 정부 시행에서 주택연금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재산 상속 의견을 조선일보에서 물어봤던 그런 기약이 있는데 재산 상속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나를 위해 쓰다가 남으면 물려주겠다. 36% 이렇게 해서 갈수록 이제 상속 의향이 없는 이유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 사파로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강의할 농지연금이 되겠습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입니다. 소유농지 총 면적이 3만 평방미터 이하. 자격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농지연금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65세 된 어르신들이라든지 또는 자식들이 이 농지연금에 들어갔다가 정부에서 농지를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허무맹랑한 사고방식이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답답할 들인데 자 지급 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이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습니다.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고요. 자 농지연금에서 이제 연금도 승계가 되고 여기서 월 얼마씩 받느냐 상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에 따라서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농어촌공사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그걸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간단 요약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농지연금 사례입니다. 자,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 사례 들어가기 전에 월 추정이 65세인 사람이 농지를 2억 원짜리를 맡겼을 경우에 65만 원 월 70세가 맡겼을 경우는 농지 2억 원일 때는 77만 원. 그럼 75세일 때는 농지 2억 원을 맡겼을 경우는 월 93만 원. 80세일 경우는 115만 원씩 이렇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요. 이제 그 농어촌공사에서 사례 케이스 스터디가 나와 있던 것을 김대수 씨와 김하숙 씨는 농지 3,596평방미터 1,089평이네요. 이걸 담보를 했더니 매월 50만 8천원씩 종신형 가입이. 자, 기대 이상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농촌주택이라는 게 가격이 낮아 가입 엄두도 생각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 농사도 못 짓고 땅을 팔아서라도 생활비를 보충할까 고민하다가 농지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50만 원이 매월 추가돼서 두 부부가 농촌에서 살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농촌에 살고 있는 부부가 기다리던 상품이면서 생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그러한 농지연금 사례가 첫 번째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사례에서는 아들이 드리는 효도 선물이다. 참, 이 아들은 효도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현명한 선택인데 대부분의 아들들은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케이스 스터디이기 때문에 효심이 평소 달랐던 이 시, 농어촌 공사와 수차례 상당 농지연금의 안정성과 혜택에 대한 확신을 하고 평생을 고생하신 노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농지를 담보로 해서 매월 40만 6천원씩 연금을 평생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이 계속 지급되면서 농지의 경작이나 임대도 가능해서 추가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농지연금은 농지 소유권이 당장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시키면서 좀 안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를 설득을 해야 되겠고요. 이제는 자녀들이 가입을 권유할 때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수고하신 부모님께 농지,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노후에는 좀 더 안정된 삶을 사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효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령 농업인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 설계 보도자료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으로서 연금 받는 것이 수익성 부동산이 있습니다. 수익성 부동산,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받는 것인데, 자, 현금 흐름이 투자의 생명, 자신의 자금 사정을 체크를 하면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족한 자금 조달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수익성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고려사항에서는 첫 번째는 저가 매입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상품이어야 되겠다. 개발 잠재력이 있으면서 교통 여건 등 입지 환경 고려. 쉽게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지역별 가격 동향 파악을 하고요. 뜨는 업종, 사용 업종을 선별하고 우수한 임차인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 세 가지는 꼭 수익성 투자에서 기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수익성 부동산 투자에서는 임대용 주택도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원룸 임대 사업. 요 근래 들어서 갭 투자가 지금 많이 유행되면서 이 갭 투자에 2019년 12월 1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갭 투자라든지 또 9억 이상이 드는 그러한 그 아파트 투자에는 정부의 그런 강력한 이번에 드라이브 정책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그 아파트 투자에서 아파트의 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초강수를 뒀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수익성 부동산 투자 전략에서 임대용 주택 사례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개보수 후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를 여기 사례 케이스 스터디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구로구 고척동에 사는 강모 씨는 20년 된 주택을 감정가 4억 원에 70% 선인 3억 3,5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여기다가 주택 인근 각종 공장과 이공계 전문대학이 위치해서 소형 임대 사업이 가능을 해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을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 거 다 빼고
지난해 말부터 세를 줘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에 매월 고정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케이스스터디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임대주택 사례. 자, 이런 것은 이제 실패한 사례도 한번 글씨로 쭉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충분한 노후 대책 수익력으로 예상을 했는데 매 시점에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를 여러 주택들이 공사를 하면서 새 주택들이 이제 임대서쯤에 여럿이 들어서면서 좀 뭐랄까 실패한 사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부동산의 대명사인 상가. 잘 고른 상가 투자는 부동산 연금이지만 잘못 투자했다가는 또 여기도 쪽박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 투자 시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려사항이 기존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지, 일반인에게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가 입점이 되어 있는지, 시세가 활발하게 거래되거나 이동이 빈번한 지역, 또는 성장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템, 규모의 경제죠. 운영의 노하우가 있는 시행자인지, 자, 이런 상가 투자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에 투자해서 월 임대료를 100만 원씩 받는 그런 1억 8천 투자해서 그런 사례를 여기에다가 쭉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이런 사례들이 이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자, 여기 동영상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수익성 부동산 투자에서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자, 임대 수용용 오피스텔 고르기가 나와 있고, 자, 요즘은 우리가 또 오피스텔 말고도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많은 상품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100세까지 장수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해야 되고, 특히 경제적인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취미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사회 참여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평생 반려자인 배우자의 관계에도 우리가 돈독히 해서 우리 모두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100세 이상까지 장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원을 하면서 오늘 김영선 박사의 토지투자전략연구소에서 제1탄과 2탄에 우리 전체적인 인생 100세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여러분 100세까지 장수하시면서 행복한 노후를 성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을 기원하면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